우주산업 요즘 정말 뜨겁죠? 수많은 돈과 기술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과연 지금 우주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입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라는 산업의 두 축은 뭔지, 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부터 미래 전망까지 우주 산업 투자의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주 산업의 역사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지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전에는 우주 개발이 뭐였나요? 바로 국가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었죠. 하지만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런 분위기는 좀 희미해졌습니다. 진짜 게임의 판이 바뀐 건 바로 2017년이에요.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쏘고 나서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이때부터 우주로 가는 문턱이 말 그대로 극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0년대만 해도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무려 18,5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2010년대에는 이게 2,700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로켓 재사용 기술이 가져온 비용 혁신. 이게 바로 우주를 상업적인 기회의 땅으로 만든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 우주 산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가치사슬, 즉 밸류체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주 경제는 아주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업스트림은 우주로 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쪽이고요. 다운스트림은 그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돈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쪽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업스트림은 말 그대로 로켓, 인공위성 같은 우주의 인프라를 설계하고 만들고 쏘아 올리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기술력과 성공 경험이 없으면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다운스트림은 업스트림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위성 인터넷 서비스나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파는 것처럼요. 실제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상업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주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아주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IPO 소식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조 달러. 이게 바로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입니다. 이 규모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우주 산업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이 문장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그냥 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데뷔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이 산업의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 정도 가치라면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돈이 이쪽으로 몰려들 거고 투자자들은 다른 우주 관련 기업들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점프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눈여겨볼 만한 구체적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우리가 그려볼 지도입니다. 업스트림 쪽에는 발사체 분야의 강자인 로켓랩이나 전통의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이 있고요. 다운스트림 쪽에는 아주 혁신적인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강자 플래닛 랩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업스트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회사는 바로 로켓랩입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 작은 부품 하나부터 시작해서 로켓 발사까지 이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로켓랩의 막강한 경쟁력입니다. 다운스트림에서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회사가 뭘 하려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사막이든 바다 한가운데든 어디서든 위성통신을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야심찬 목표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통신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의 시선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 두 분야는 투자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업스트림에 투자하는 건요, 아주 높은 기술 장벽을 넘는 데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주로 정부나 대기업 같은 소수의 큰 고객을 상대하죠. 반면에 다운스트림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쓸까? 이게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즉, 대중시장을 뚫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더 넓혀서 이 우주 시장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2040년 로켓 발사 시장의 규모를 예측한 건데요. 보수적으로 봐도 약 4천억 달러 규모고요. 만약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초대형 로켓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시장이 최대 9천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위성을 더 쏘아 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위성을 이용한 통신망이 더 촘촘해지고 국가안보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심지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처럼 지금은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우주로 가는 비용은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과 기술이 진짜 기회를 잡고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